안녕하세요. 지병규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급여와 배당을 통한 절세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31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매매 법인을 운영해서 이익금이 생기면 이 이익금을 합법적으로 빼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급여고요. 두 번째는 배당이에요. 자, 오늘은 급여와 배당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을 해야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급여와 배당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급여는 법인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거죠. 매월 월급을 지급하는 거고요. 급여 같은 경우는 비용으로 빠져요. 법인 비용으로 빠지기 때문에 급여가 크다. 그러면 법인 비용으로 많이 빠지겠죠. 법인 비용으로 빠진다는 거는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작아든다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고요. 배당 같은 경우는 법인 주주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익금이 생겼으면 법인 주주에게 뭐 지분율대로 나눠주든 아니면 차등 배당을 하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배당을 하게 되면은 이익금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이거는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이게 급여와 배당의 좀 차이점이죠. 자, 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급여를 생각할 때 꼭 추가로 생각하실 게 4대 보험이에요. 4대 보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네 가지 말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 매매법인 같은 경우는 보통 직원으로 등록되는 게 법인 대표자만 직원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법인 대표자가 직원이다가 하면은 그 4대 보험 중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적용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가 부과됩니까? 자,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만 고려한다고 하면은 약 16%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급여, 월정 급여액의 16%를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료로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월급을 100만원을 받고 있다. 그럼 100만원이면 16%면 16만원 정도 되겠죠. 자, 16만원을 사업주가 50%, 근로자가 50%, 각각 8만원씩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매매법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내가 팔지 않는 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죠. 그럼 그 전까지 법인 대표자가 급여를 받다 간다고 하면은 그럼 당기순이익에 연말까지 간다고 하면은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비용만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나중에 내가 부동산을 사서 보통 사면은 대출받아서 살게 되는데 대출받았을 때 은행에서 마이너스 법인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대출받을 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동산 매매법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대표자 급여를 집어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급여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4대 보험도 부과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럼 4대 보험공단에 나는 급여를 받지 않으니까 보험료를 떼지 말아라 라고 통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요거를 작성해 가지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에 보내주셔야 얘네들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요거 꼭 작성해서 같이 보내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 배당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배당 절차 보면은 법인 결산하고 그 다음에 주주총회 열어서 주총에서 이익금이 많이 발생했다, 우리 나누어 갖자, 배당 결의하면 그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배당이 어떻게 과세가 되냐면은 배당은 금융소득에 속해요. 금융소득은 이자하고 배당소득 이 두 개를 말하는 거죠. 자, 이자소득이 없다고 치고 배당만 있다고 볼게요. 만약에 배당소득으로 내가 2천만원 이하를 받는다 라고 하면은 14% 세율로 분리과세가 돼요. 이 말은 14%로 세금을 내고서 이제 다른 소득이 있어도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건 좋은 거죠. 자, 만약에 2천만원 초과한다. 내가 배당금을 뭐 2천 초과해서 5천을 받았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합산과세가 돼요. 그래서 차후년도 5월달에 종합과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자, 배당에는 크게 균등배당과 차등배당이 있어요. 균등배당은 내 지분율대로 이익을 배분받는 거고요. 차등배당은 내 지분율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배당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법인에서 1억 원을 현금 배당한다고 봤을 때 균등 배당한다고 볼게요. 자, 주주가 남편이 40%, 부인이 40%, 자녀가 20%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볼게요. 그럼 균등 배당을 받게 되면은
1억 원이니까 40%가 4천만 원이겠죠. 그럼 남편 4천만 원, 부인 4천만 원, 자녀는 2천만 원 이렇게 받는 게 균등배당이에요. 자, 차등배당은 이 지분율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받는 거예요. 남편은 2천만 원 받고 부인은 2천만 원 받고 자녀는 6천만 원 받는다. 이렇게 받는 게 차등배당이에요. 그럼 차등배당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 되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 자녀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20%잖아요. 그럼 1억 원을 회사에서 배당을 한다고 봤을 때 1억 원에 대한 20% 2천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균등배당으로 받게 된다고 하면 2천인데 내가 차등배당으로 2천만 원이 아닌 6천만 원을 받았다. 그럼 4천만 원을 더 받은 거잖아요. 결국 이 4천만 원은 남편과 부인이 균등하게 받을 금액에서 차감해서 이 자녀한테 준 거가 됐잖아요. 그럼 결국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세법에서는 증여세로 계산한 세액보다 네가 배당으로 받았고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세액이 더 크다 하면은 나는 증여를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내가 차등배당으로 해서 더 받은 거에 대한 증여세보다 내가 차등배당에서 받은 소득세,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더 크다고 하면은 증여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증여세보다 배당으로 받은 소득세가 클 때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클 때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라고 이걸 계산해 보시면 배당 금액이 54억까지는 증여세보다 소득세가 더 커요. 그래서 배당 금액이 54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배당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1년에 몇 천만 원 하거든요. 많아봤자 몇 억 요 정도 하지 54억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일반적인 법인 같은 경우는 이 차등 배당으로 인해서 증여 문제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초과 배당 금액 볼게요. 내가 다른 소득이 없고 배당 소득으로만 있다고 보면은 우리가 배당 소득을 받았을 때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4% 세율이 적용되죠. 14%로 적용해서 세금 내고 끝나요. 자, 근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이 있으면은 합산과세 되는데 다른 소득이 없고 배당 소득만 있어도 얘는 종합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자, 종합과세 하게 되면은 특이하게도 산출세액 다음에 배당세액 공제라고 해가지고 배당세액 공제 금액을 빼줘요. 분리과세 할 때는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할 때는 배당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종합과세 하면은 배당세액 공제라는 걸 적용을 시켜주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 배당 금액을 받는 금액까지는 14% 세율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 범위가 배당소득 금액이 1억 2,800까지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소득 없고 배당으로 받았다. 배당으로 받았을 때 1억 2,800까지 배당을 받으면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했을 때 세율이 14% 세율이죠. 그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1억 2,800까지는 세부담률이 14%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또 고려할 사항이 우리가 내가 만약에 작년까지 피부양자 건강보험에서 그 피부양자로 내가 적용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 배당을 1억 2,800을 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세부담률이 14%로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게 다른 소득이 종합소득세에서 3,4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소득 금액을 1억 2,800까지는 세부담률이 14%를 적용받고 있지만 건강보험료에서 피부양자에서 탈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급여와 배당을 어떻게 조합해야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만약에 내가 다른데 근로소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부동산 매매법인을 운영해요. 자, 이럴 때 부동산 매매법인에서 급여를 받아가야 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다른데 소득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소득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높을 거는 같아요. 직장에 있다고 하시면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법인에서는 급여를 낮춰서 받거나 아니면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두 군데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은 두 군데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가 이루어지거든요. 따라서 한 군데에서만 받던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작게 받아서 합산이 되는 게 과세표준이 크게 높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급여를 부동산 매매법인에서는 급여를 받지 않거나 낮은 급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으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배당은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4% 세율만 적용되니까 그 주주를 가족분들을 좀 넣어가지고 차등 배당이나 아니면은 2천만 원씩 균등하게 2천만 원씩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다른 곳에 소득이 있다고 하면 다른 곳에 소득이 없고 부동산 매매 법인만 운영한다고 볼게요. 그럴 때는 급여와 배당을 어떻게 조절하면 됩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겠죠. 급여를 많이 하게 되면은 법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러다 보면은 4대 보험은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급여하고 배당을 적절하게 조화를 하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회사에서 1억 원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빼오고 싶어요. 그럴 때 근로소득으로 3천만 원 빼오고 나중에 배당으로 7천만 원을 빼온다고 볼게요. 만약에 근로소득으로 3천만 원을 빼오면은 나는 1년에 한 120만 원 정도 소득세를 내게 돼요. 근로소득세를. 그러면 세부담률 따져보면 4.06%가 적용되고요. 배당으로 7천만 원 가져온다고 하면 얘는 세부담률이 14%가 적용돼요. 근데 근로와 배당소득이 두 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근로소득하고 배당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종합소득세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쳤을 때 이렇게 된다면은 세부담률은 한 10% 정도가 돼요. 그러면 결국 나는 더 납부한 게 있기 때문에 환급을 받네요. 40만 원 정도 환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곳에 소득이 없고 이 부동산 매매법인만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근로와 배당을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을 할 건지는 직접 계산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로소득을 얼마 받았을 때 그리고 배당소득을 얼마 받았을 때 이거 두 개가 종합과세 된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종합소득세가 얼마 나오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급여 받는 거에 대해서 4대 보험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또 급여를 받는 거는 법인 입장에서는 그 경비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어서 법인세는 또 줄어드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급여와 배당을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분들이 이런 걸 설정하기는 힘드실 것 같고요. 나중에 세무대리인 분들한테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그때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0% 정답 같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세무대리인들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급여와 배당을 통한 절세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